4년에 한 번씩 주는 매수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잡고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815 구독자 여러분.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미장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일희일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속상하고, 또 누구는 속상한데 누구는 또 환희에 쌓여 있고, 이런 시장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좀 분석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유튜브 불장TV의 퍼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힘듭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본격적인 어떤 내용이 앞서서 최근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네.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더 고점으로 가기 위한 큰 조정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50% 정도 조정을 받는 일은 사실 불장에서 꽤 자주 나왔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도 저번 작년 딥시크 사태 때 마이너스 40%를 찍었었는데, 근데 뭐 전 세계 1위 네, 기업도 그 정도인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라고. 네. 그거는 좀 아닌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조정이 만약에 뒤에 불장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정도 조정이 어쨌든 끝나고 뭐 V자 반등해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상승장의 중간에 있느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지금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락장이신 분들 중에서도 둘로 나뉩니다. 뭐냐면 하락이 이제 거의 끝나고 저점을 찍은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야, 계속 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나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경계해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락장이지만 계속 더 하락한다. 요 케이스만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고, 그렇죠. 네, 나머지 두 케이스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느냐, 안 그러면 뭐 빨리 오느냐, 그것일 뿐, 사실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불장이 가는 도중이다. 그다음에 가는 도중? 네, 하락장인데 하락이 거의 끝났다. 끝났다? 물론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바닥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한 6개월, 8개월 정도 더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확률로 따지면 한 6대 3대 1? 6대 3대 1.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이 불장에 가는 길목이냐라고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까지일 거라고는 사실 좀 조정이? 생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왜냐면 저도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최고점은 그때긴 한데, 근데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20만 달러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고민한 거에서 일단 다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이 지금보다 더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권 같은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차트를 좀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있던 고점을 뚫고 내려갔어요. 네.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때 원래 비트코인은 지난번 고점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예 뚫고 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보시면은 요렇게 뚫고 떨어졌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네. 해서 요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이 뚫고 내려간 것도 아니어서, 해서 아마 요 정도 매물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사실 지지받을 구간이 좀 많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고, 여기에도 고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지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사실 차트는 보는 사람 나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확실하게 보조지표 활용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봉 RSI가 30 이하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봉 RSI가 30 이하로 마감이 된 경우에는 그 4년에 한 번 오는 저점이었어요. 4년에 한 번씩 주는 매수기. 지난번에도 여기였고 물론 이때 당시에 이후에 FTX 하락 때문에 저점을 경신하긴 했지만 충분히 저점 가까운 곳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 이런 식으로 4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때는 마이너스 한 70%, 그 다음에 요때는 뭐 마이너스 85, 요때는 마이너스 한 80, 뭐 한 9, 막 이러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야지만 주봉 RSI가 30 이하를 찍었는데 RSI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울기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50은 이제 기울기가 0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기울기를 나타낸 건데, 근데 이제 요렇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번에 종가마감으로 마이너스 45%밖에 안 됐는데, 사실 과거 패턴을 보면 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주봉 RSI가 30을 찍어야 되는데, 네, 별로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다. 요거는 각도가 가팔랐다. 네,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코인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자산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코인으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도 요 빨간색 요 점이 주봉 RSI 30 이하예요. 얘도 찍으면 반발 매수세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각종 뭐 엔비디아든 뭐든 좀 규모가 큰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각도로 떨어지면 반발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사실 저도 많이 코인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새롭게 매수하시려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잡고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팔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자료들을 더 갖고 왔으니 같이 한번 보면 요건 일본 관점으로도 RSI 30으로 마감된 건데 일본 관점으로도 사실 사기 좋은 자리예요. 네,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인 경우에도 일본 RSI가 30 이하로 종가 마감되면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그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인데 중심선이 52주인 그래서 52주인 이유는 1년이 52주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이 이제 1년의 심리선이고 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확률과 통계 관련된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이 평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 플러스 2 표준 편차, 아래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밴드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입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들어와야 돼요. 네, 요런 지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제 하단선을 터치했던 경우가 이때가 한 번 있었고 이때도 어쨌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코로나 네, 코로나 때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때는 V자 반등한 다음에 쭉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더 전에 2015년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선을 터치하거나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지점이 거의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들 힘드시고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비트나 뭐 사실 이 정도지 알트코인들은 더 힘들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지금 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왜냐면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면 일반적으로 L자로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V자로 반등하거나 반등이 바로 나올 거냐 나중에 나올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 이건 전형적인 하락장. 이때 알트코인은 더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V자를 반등하게 되면은 중심선 뚫고 올라가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V자 반등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때도 3주간에 걸쳐서 코로나 때 그럼요. 떨어졌었고 맞아요. 올라가는 건 회복되는 데까지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번 달, 한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한 10만 달러 정도만 터치해 준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V자 반등으로 볼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안 좋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코로나 때랑 지금 제일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때도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 떨어졌었던 거고 그쵸. 그다음에 요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월이 갑자기 그 막 75bp씩 금리 인상할 때 그쵸. 그때 떨어졌던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때 코로나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엄청 많이 했었던 거고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에 과거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 떨어지고 L자로 가던 시기에는 대부분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였고 근데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올해 유동성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중간 선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워시가 됐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뭐 또 시장이 주춤했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워시가 꽤 많이 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없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물론 코로나 때처럼 극단적으로 푸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과거 패턴 중에 제일 비슷한 건 코로나 때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냥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무조건 갖고 계셔라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2주선을 돌파하는 게 중심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요 근처까지 온다면 저는 시장이 아유 그냥 징글징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하시거나 안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금화를 좀 일정 부분 하셔서 뚫고 올라가면 적립식으로 다시 사고 떨어지면 요 현금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자산 뭐 미국 주식이나 국장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코인을 아래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해서 52주선이 지금 한 10만 달러 근처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러한 대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현재 구간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좀 반등할 어떤 실마리가 있는 거냐? 이게 참 궁금한 요소일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봉상 RSI가 RSI 30이라면 역사적으로 계속 반등을 해줬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국에 중요한 건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거 올라가는 거 그걸 떠나서 빠졌을 때 누군가 이제 사줘야 되는 그 유동성만 보여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냥 백날 첫날 올라가만 갈 수는 없으니 네. 반등이 나올 땐 투자자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감기 패턴마저 이제 만약에 틀린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지금 믿고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걱정들이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걱정에 딱 알맞은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순서를 어쨌든 다르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좀 순서를 좀 맞춰서 하는 것 좀 다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유동성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반감기 패턴으로 따진다면 지금 하락장이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 다음번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반감기 패턴 말고 다른 패턴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패턴들을 신경 쓰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임팩트 있는 것만 신경 쓰니까. 네. 근데 그 다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좋습니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반감기만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 히든 시그널. 요새 AI가 정말 PPT를 잘 만들었습니다. 네. 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러셀 2000이에요. 갑자기 왜 미국 주식 러셀 200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러셀 2000은 뭐냐면 미국에서 시가총액 1001부터 3000위까지예요. 그렇죠. 그 솔직히 말하면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잡주. 네.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엄청난 네. 소형주. 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요런 얘기를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샴페인 타워 이펙트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렇게 샴페인 잔 있으면 그렇죠. 위에서 따르면은 이렇게 물 넘쳐오르고 네. 넘쳐오르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맨 밑단에 있는 게 러셀 2000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안전자산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베타값이 높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의 인식이 사실 지금은 더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요 러셀 2000까지 돈이 흘러 들어온다면 이제는 정말 바닥까지 돈이 넘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작년에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점을 경신했죠. 그 관세로 인한 요 하락이 있었지만 V자 반등하고, 네. 나스닥도 계속 올라갔고, 맞아요. 금도 계속 올라갔고,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러셀 2000은 고점 돌파를 못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하러 가는 거죠. 이제 방금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 그래서 요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위에는 비트코인, 아래는 러셀 2000이에요. 네. 그래서 러셀 2000이 큰 조정을 받고, 조건이 있어요. 큰 조정을 받고 요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을 제가 검은색 라인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폭등했어요. 아, 그 다음에 요때도 큰 조정을 받고 여기서 고점을 딱 돌파했는데 고점 돌파하고 나서 비트코인 폭등. 그 다음에 요때도 고점 돌파할 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작년에 요 고점을 살짝 넘을 수도 있었는데 못 넘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올해 1월에 딱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패턴상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점을 뚫으면은 그냥 추세대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러셀 2000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아마 많으실 텐데, 근데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유익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정말 미장이 좋은 것 같았지만 막상 러셀 2000은 좋지 않았었다. 그 러셀 2000까지 돈이 흘러 들어온 게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제 생각에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뭐냐면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PMI 지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지만 제일 밑바닥에 서 있는 게 제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설문이거든요.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가 원래는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잘 될 팔리나 것 본데요? 네, 안 그럼 뭐 위에서 뭐 그냥 화청을 뭐 엄청나게 물량을 주는 거 보니까 좀 잘 되려나 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건데 50을 넘으면 확장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50 이하면은 좀 수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수축이었어요. 2022년 이후로. 그래서 얘도 제가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그 뭐 차트 보시기 전에,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요 기대값이 48.5였는데 갑자기 52.6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 2022년 이후에 50을 넘었던 적이 있긴 있는데 딱 50 터치만 하고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요 검은색이 비트코인, 아래가 이제 제조 PMI입니다. 얘도 50을 딱 돌파할 때 비트코인 상승. 네. 그다음에 얘도 50을 돌파할 때 비트코인 상승. 근데 요 2022년 이후에 요 50을 살짝 넘긴 했었으나 다시 돌아오고, 살짝 넘긴 했으나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 52.6을 찍었는데, 다시 올랐구나. 네. 그래서 요게 물론 다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계속 쭉쭉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지는 거고, 폭발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비트코인 불장이 PMI가 50 아래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PMI가 50도 안 되는데 비트코인 고점? 이랬던 적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60 정도. 여기서 말하는 PMI는 제조업 PMI 지수 맞습니다. 기준이죠. 네, 제조업 PMI. 네. 그래서 여기 60 이상 올라가면 거의 비트코인의 고점. 심지어 PMI 지수는 비트코인의 고점도 거의 일치해요. 네, 해서 이런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뭐 비트코인 반감기에만 영향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닐까? 유동성에 영향을 받고 진짜 실제 경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개인적인 궁금증은,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PMI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을 때 혹은 예상보다 낮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혹시 주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CPI가 너무 긴장하면서 본 게 오래돼서 되게 큰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CPI가 중요했던 거는 왜 그렇냐면 예전에 그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50bp를 올리네, 그쵸. 막 75bp 올리네, 맞아. 막 이런 게 CPI 때문에 결정되니까 맞아, 막 맞아. 긴장하면서 봐서 맞아. 그렇지. 사실 지금 뭐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간다고,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워시가 요 금리 인하를 몇 번 하겠다고 어쨌든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에 영향을 크게 끼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네. 좋은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빨간색은 금리 인상이고 파란색은 금리 인하를 잘 표시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 비트코인이 하락장일 때는 금리 인상. 엄청 했을 네. 때죠. 저 그다음 때. 요때 파란색 금리 인하인데 요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에 150bp. 이제 코로나 때.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 25, 막 50, 75 막 이렇게 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하고 있고 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하락장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반감기라는 게 어쨌든 요 비트코인에만 있는 되게 흥미로운 설정인 건데 그 반감기 때 왜 올라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 반감기가 뭐냐면 말씀해 어쨌든 주시죠. 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네, 채굴량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코인 체력, 비트코인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뭐 세력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감기 때 내가 채굴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기 전에 채굴 원가 이하로 비트코인을 떨어뜨려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 채굴 업체들 다 죽여버려. 다 말리는구나. 네. 그러면 반감기가 와도 본인이 채굴하는 요 양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팔아야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다. 네.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이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된 게 2,100만 개 중에 2,100만 개 중에 2,000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고, 그렇죠. 거의 다 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하루 동안 모든 채굴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바이낸스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커요.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세력이 맞나? 예,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반감기가 과연 뭐 문제냐 아니냐, 그러니까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거냐, 뭐 반감기 때문에 내리는 거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고민했던 게, 혹시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이유랑 맞물려서 우연하게도 4년 주기랑 딱 맞물려가지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확대해석한 거 아닐까? 예, 우연찮게 그런 거 아니야? 그 나중에 어쨌든 이게 좀 달라지면은 진짜 반감기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를 따라가는 건지, 저는 정확히는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든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아마 이 결판이 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 옆으로 횡보하면, L자로 횡보하면 사실 반감기 패턴대로 가는 게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V자로 반등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감기보다는 이런 달러 인덱스나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이거는 투자 제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트코인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누굴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앞날을 생각을 했을 때도 저는 반감기에 영향을 받는 자산보다는 오히려 달러랑 반대로 가는 네, 요런 자리를 좀 공고히 하는 게 더 낫다. 네. 길게 봤을 때.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사실 지금 가상화폐의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대표님이 그냥 감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들여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봉 RSI 30일 땐 반등력이 그동안 세게 나왔다. 뭐 주봉 RSI 30일 때도 그렇지만 일봉 RSI 30일 때도 심심치 않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의 끝단에서는 러셀 2000 지수나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또 강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미국 증시의 러셀 2000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도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오늘 흥미롭게 좀 들었던 내용인데, PMI 제조업 지수입니다. PMI 제조업 지수가 이제 50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좋다, 50을 기준으로 낮으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50을 넘을 때 가상화폐 자산의 가치가 올랐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많은 어떤 고민 있으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